챕터 5 통장 속의 비밀. Oh! Oh my God! Are you okay? My neck!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민수 씨가 제 눈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준호가 발견한 낡은 통장 하나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통장 뒷면에 적힌 전처의 마지막 유언. 준호야, 아빠 곁에 좋은 사람 오면 미워하지 마. 그 순간 3년 동안 저를 의심했던 준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신문을 보고 계셨고 저는 부엌에서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수 씨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지고 계셨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119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민수 씨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저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손을 비틀며 기도했습니다. 준호한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지금 병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지금 간다고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30분 후 준호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서연이도 함께였습니다.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아버지가 어떻게 됐냐고 아직 검사 중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어린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나 자신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일단 의식은 돌아왔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아져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 씨는 입원실로 옮겨졌고 저희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가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시길래 병원이라고 쓰러지셔서 실려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수 씨는 미안하다고 하셨고 준호는 앞으로 무리하지 말라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병실 밖으로 나가 물을 마셨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큰일이 났다면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가 잠깐 집에 가서 민수 씨의 옷과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오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다녀올 테니 어머니는 여기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창백하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손에 든 낡은 통장을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 통장이라고 친어머니 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류를 찾다가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당신이 다시 행복해지길. 준호야, 아빠 곁에 좋은 사람 오면 미워하지 마. 엄마보다 더 잘해줄 거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자신은 뭘 한 거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배신한 거라고 자신은 정말 나쁜 놈이라고 했습니다.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아니라고 너는 내 어머니를 사랑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사랑이 아니었다고 그냥 자신의 죄책감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갚으려고 어머니가 남긴 걸 지켜야 한다고 착각했다고 울먹였습니다. 준호는 통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산 아들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이제야 제대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가 깨어나셨을 때 준호는 병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왜 그렇게 앉아 있냐고 물으시자 준호는
통장을 보여드렸습니다. 민수 씨는 통장을 보시더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가 남긴 거라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왜 이런 게 있는 줄 말씀 안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내가 알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내 어머니를 그리워할 것 같아서 말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어머니 유언을 어겼다고 현숙 어머니를 미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민수 씨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잘못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현숙이를 만난 건 내 엄마의 축복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엄마는 날 혼자 두고 가는 게 가장 미안하다고 했고, 그래서 나보고 꼭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혼자 외롭게 늙지 말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현숙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한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괜찮다고 나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이해하냐고 자신이 그렇게 심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해하냐고 물었습니다. 나도 아팠으니까 어머니를 잃은 아픔을 나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를 일찍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진짜 어머니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고 억지로 할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준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원하신 거라고 아버지가 행복하시고 새어머니가 잘해주시는 거라고 자신이 그걸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준호는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병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처에 대한 이야기, 준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제 첫 결혼 이야기까지.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처럼 서로의 상처를 나눴습니다. 챕터 6 돌이킬 수 없는 말. 민수 씨가 퇴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집에 들러 아버지 안부를 확인했고 저한테도 예전과 달리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약은 챙겨드렸냐고 식사는 잘 하시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아까 드렸다고 잘 챙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준호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게 다시 무너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민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유언장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아직 그런 얘기 하시기 이르다고 했지만 민수 씨는 이번에 쓰러지면서 느꼈다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 집은 당연히 준호 내 거라고 내 어머니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니까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금은 반은 준호 내가 갖고 반은 현숙이가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금을 반으로 나누냐고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현숙이도 내 아내니까 당연히 나눠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돈은 친어머니가 모은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내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라고 현숙이가 나를 얼마나 잘 돌봐줬냐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뭘 생각하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현숙이도 나를 3년 넘게 돌봤고 이번에도 병원에서 밤새 간호했다고 하셨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괜찮다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무슨 소리냐고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게 원하셨던 거죠? 아버지 재산 그게 목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 씨가 박준호.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자신도 그동안 노력했다고 어머니를 받아들이려고 정말 노력했다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해라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준호는 오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통장 보고 나서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어머니가 착한 척 하신 거 다 이 순간을 위한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그럼 뭐냐고 왜 사양 안 하냐고 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안 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민수 씨가 준호한테 당장 입 닥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버지야말로 정신 차리시라고 재혼한 지 겨우 3년인 사람한테
평생 모은 재산을 나눠준다고 하시냐고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8년밖에 안 됐다고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거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준호는 말만 그렇게 하시지 속마음은 다르다고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도 제일 먼저 병원 달려오신 거 재산 때문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나는 당신 아버지가 걱정돼서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걱정이냐고 3년 만에 그렇게 깊은 사랑이 생겼냐고 친어머니는 30년을 함께 사셨는데 어떻게 비교하냐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 씨가 앉으라고 준호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하셨지만 준호 말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3년밖에 안 됐다고 30년을 함께 산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고 당신 아버지가 주겠다는 것도 사양하려고 했다고 근데 당신은 끝까지 나를 도둑으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통장 보고 나서 달라진 줄 알았다고 나를 받아들여주는 줄 알았다고 근데 역시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눈에 나는 영원히 재산 노리는 나쁜 여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그게 아니라고 하려 했지만 그게 맞다고 당신 말 다 맞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외로워서 왔고 당신 아버지한테 기대고 싶어서 왔다고 사랑이라고 착각했지만 어쩌면 안정감이 필요했던 것뿐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다급히 제 팔을 잡으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재산은 정말 아니었다고 나한테도 자존심이 있다고 내 딸 하나 제대로 키워냈고 혼자서도 살 수 있다고 당신 아버지 돈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민수 씨가 어디 가려고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나간다고 영원히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무슨 소리냐고 물으시자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해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미쳤냐고 무슨 소리냐고 하셨지만 미친 게 아니라고 정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준호한테도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나 자신이 잘못 말했다고 화풀이한 거라고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다고 당신 눈빛이 말해줬다고 당신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아니라고 했지만 나는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증명하려고 했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 했다고 근데 이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증명해도 소용없다고 당신 마음속에 나는 영원히 침입자라고 말했습니다.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수 씨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켜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살 수 있다고 5년 동안 혼자 사셨다고 준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제발이라고 하시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준호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이건 애초에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를 밀어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될까? 왜 나는 사랑받는 것도 제대로 못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 지민이 집으로 갔습니다. 서울까지 KTX를 타고 3시간을 갔습니다. 지민이 집 초인종을 누르자 딸이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왜 전화도 없이 갑자기 왔냐고 물었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무너졌습니다. 지민아, 엄마 또 실패했어. 그렇게 말하자 지민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챕터 7 엄마의 마음 아들의 깨달음. 지민이는 회사에 가면서도 저를 걱정했습니다. 혼자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겠다고 엄마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만들어 놓겠다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딸이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풍경.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 지민이한테 주소를 물어봤다고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서연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요즘 미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계속 일기장을 뒤적이고 친어머니 앨범을 보면서 울고 있다고 자신이 봐도 너무 안쓰럽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준호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아니라고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어머니만 돌아오시면 준호가 정신을 차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지쳤다고 더 이상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소용없었다고 준호는 절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나도 이제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변하고 있다고 진짜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하다가 또 돌아선다고 나는 그런 거 더 이상 못 견딘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준호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일기장을 펼쳐놓고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준호는 현숙 어머니한테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일기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아빠가 너무 슬퍼 보였다. 나는 엄마를 지켜야 하는데 나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못한다. 커서 꼭 아빠랑 엄마를 지킬 거다. 준호는 일기장을 덮으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자신은 집에 갔다고 딱 1시간 집에 갔는데 그 1시간 사이에 엄마는 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자신은 죄책감에 살았다고 자신이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엄마가 남긴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집도 재산도 아빠도. 그게 자신이 엄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자신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다고 엄마는 아빠가 행복하길 원했고 새로 오시는 분이 잘해주길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받아들이는 게 친어머니를 배신하는 거라고 착각했다고 근데 진짜 배신은 어머니를 의심하고 아파하게 만든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밥이 진짜 맛있었다고 명절 음식도 송편도 다 맛있었다고 근데 자신은 한 번도 맛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생각날까봐 그랬다고 그게 얼마나 비겁한 거였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돌아와 달라고 이번에는 자신이 진짜로 어머니로 모시겠다고 친어머니처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어머니 아들이 되고 싶다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핸드폰을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이거 어제 밤에 찍은 거라고 준호가 밤새 연습하고 10번 넘게 다시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이가 제발 돌아와 달라고 준호도 변하고 있고 아버님도 매일 우신다고 어머니 없으면 그 집은 가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약속은 못한다고 나도 많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쥐며 괜찮다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자신들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간 후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 눈물, 그리고 진심.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또 순간적인 감정일까? 그날 밤 지민이가 퇴근해서 물었습니다. 오늘 서연이 누나 왔었냐고 물었습니다. 왔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 했냐고 물으니 돌아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한참을 말없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민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 아저씨 사랑하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면 돌아가라고 사랑 안 하면 그만두라고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지민이는 엄마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남들 눈치만 본다고 준호 눈치, 민수 아저씨 눈치만 본다고 정작 중요한 건 엄마 마음인데 그걸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민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55세라고 이제 엄마 인생 엄마가 살라고 누구 눈치 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집에서 행복할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여기서 자신과 살라고 자신은 어느 쪽이든 좋다고 말했습니다.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지민이가 한 가지는 확실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뭐냐고 물으니 다시 가시더라도 이제는 당당하게 살라고 눈치 보지 말라고 엄마도 그 집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틀 뒤 결심했습니다. 민수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오랜만이라며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괜찮다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당연하다고 언제 어디서 만나냐고 물으셨습니다. 내일 우리 집에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한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집에 갈게요. 준호도 와줄 수 있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어머니. 꼭 가겠습니다. 다음 날 다시 그 집 문 앞에 섰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집, 수없이 들어갔던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자 민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냐고 어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집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준호와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오셨다고 인사했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일어나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정말 어리석었다고 어머니를 의심하고 상처 주고 아버지까지 힘들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이러지 말라고 말하며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준호가 자신한테 기회를 달라고 이번에는 진짜로 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너는 나를 정말로 어머니로 받아들일 수 있어?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친어머니를 잊을 수는 없다고, 그분은 자신을 낳아주시고 30년을 함께 사신 분이니까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